내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법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의 지식이 스스로 어떤 숙련도를 만들지 않고 그거 자체가 이미 자기 거가 된 것 같은 착각을 갖고 계신 특히 주니어 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봐왔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영재들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해로 24년 차 개발자 김민태라고 합니다. 왜 개발자 대우를 그렇게 잘해줄까? 아주 특수한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가 요즘은 사실 공기와 같아서 반드시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꼭 필요한데 그걸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서 문제가 없이 만드는 거가 결국 고객 가치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닐까? 실제로 그걸 물리적으로 만들어가고 그걸 제품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개발자다 보니까 개발자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00년대는 닷컴 버블, 웹을 통한 어떤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시기였죠. 그래서 사용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기능이 그냥 제공되면 됐던 시대라면 지금은 사실 그 사용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모바일 세상이 됐고 이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개인들한테 바짝 다가간 시대인 것 같아요. 사용자는 또 사람이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관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당신은 어떤 개발자예요? 그럼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는데 지금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앱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식으로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분업화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아주 간단한 홍보용 웹사이트 한 페이지짜리를 만들어서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소셜 서비스에 공유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감당이 될지 안 될지 한 사람이 그 많은 영역들을 다 커버할 수 없는 거죠. 개발자도 코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디자이너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기획자랑도 때로 얘기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많이 바뀐 거죠. 개발자들 대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신입 개발자 연봉 5천만 원 이런 거를 퍼블릭하게 공개하기도 했었고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 그런 갈등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개발자가 그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또 어떤 개발자는 된다고 하고 또 어떤 개발자는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개발자는 한 달 걸린다고 하고 처음에는 그냥 저도 개발자다 보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개발 직군들이 개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서 거기서 오는 오해들이 결국 감정으로 쌓이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면서 비개발자들한테 개발적인 지식들을 알려주면 좋겠다.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서로 각각의 직군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 그중에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개발자들 위주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기획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나름의 전문성이 충분히 갖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 서로 간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개인으로서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하고 1차적으로 친해지자. 굉장히 한국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요. 지나가다가도 가벼운 농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가 되면 일함에 있어도 훨씬 편하고 요구할 때 혹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도 훨씬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생기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각 직군들의 전문성을 서로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혹은 학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아한영재들은 지금은 굉장히 사람도 많고 굉장히 큰 회사가 됐지만 여전히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스타트업이 아닌 큰 회사에 다녔던 경험과 우아한영재들의 일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조직적으로 큰 회사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 뭔가를 얘기를 하고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일을 전달할 때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잡담이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편하게 일과 관련된 혹은 꼭 일이 아니더라도 그 큰 범주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공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공고에서는 항공전자라고 하는 전공을 했었는데 직업 프로그래머가 빨리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부담이 되게 커서 대학도 당시에는 안 가는 걸로 선택했고 혼자서 독학을 굉장히 그 기간 동안 오래 했고 94년도에 처음 일을 시작해서 카드 관련 회사도 다니기도 했고 창업을 하고 나서 IMF가 터지면서 회사가 장밋빛에서 갑자기 이제 확 무너졌던 그런 경험을 한번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NC소프트나 피키캐스트 그전에 KTH라고 하는 회사도 다녔었고요. 개발을 24년간 계속 해오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는가는 저는 이 개발 일이 너무 좋아요. 사실 그냥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누구한테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의 유일한 직군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불편하게 하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쓰게 해줬을 때 하는 거를 제가 훨씬 더 즐겨한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나름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빠른 변화를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사람들이 많이 갖거든요. 근데 저는 새로운 걸 배우고 혹은 새로 나온 기술들을 이해하는 데 어떤 시간을 쓰는 거가 별로 이렇게 지루하거나 혹은 부담되거나 아깝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해법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6개월은 반복할 수 있으나 3년간 반복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걸 10년간 유지한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반복이라는 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복하려 하면 어떤 동기를 만들고 그 동기를 행동까지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반복의 결과가 그 다음 동기의 에너지로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거를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가끔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의 지식이 스스로 어떤 숙련도를 만들지 않고 그거 자체가 이미 자기 거가 된 것 같은 착각을 갖고 계신 특히 주니어 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봐왔었고 저도 이제 회사에서 주니어 면접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보여서 온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거기서 오는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선 분명히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거기에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으면 좋겠다. 선배로서 할 수 있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꼰대스럽고 사실 그 시기에는 잘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류의 조언들이 그냥 사심 없이 하는 얘기니까 귀담아 듣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